이번에는 10분 테크토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 플러스 제가 좀 더 추가를 했는데 성능 개선도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크롬이겠죠? 뭐 크롬이나 엣지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렌더링을 한다라는 거는 웹페이지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브라우저가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희가 이제 네이버.com 뭐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서버단에 보내고 서버에서 그 HTML 파일을 줘가지고 저희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런 역할을 크롬이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화면에 보여준다는데 그 렌더링이라는 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걸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이 렌더링 엔진이라는 게 이제 브라우저마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렌더링 엔진이 렌더링을 도와줘요.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그 도와주는 애가 이 렌더링 엔진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HTML 파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 서버에서 받아가지고 HTML과 CSS를 파싱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싱이란 단어와 이 렌더링 엔진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엔진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라고 보면은 이런 HTML이나 CSS, JS, 뭐 이미지 이런 웹페이지에 뭐 좀 포함된 요소들을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역할을 해주는데 엔진이 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페이지에서 뭐 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버튼을 누르면 좀 바뀔 수도 있고 화면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화면이 바뀔 때 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또 도와주는 게 렌더링 엔진입니다. 해서 여기 자료 구조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 엔진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그러면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을 테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다 같은 이제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다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웹표준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일치해서 돌아가지만 그 아까 엔진을 다 같은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각각 조금 해석하는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제가 이제 크롬에서 웹 개발을 하는데 어, 어떤 속성 값을 부여를 했더니 크롬에선 잘 되네 하다가 어디 익스플로러를 갔더니 잘 안 돼요. 똑같이 속성이 안 먹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렌더링 엔진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렌더링 엔진 종류를 그냥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볼 거는 뭐 파이어폭스도 좀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게코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크롬은 블링크라는 걸 사용하고 사파리는 웹킷이라는 걸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아, 엔진이 저런 종류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또 파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파싱은 이 브라우저가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파싱은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해 주는 거를 파싱이라 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파싱을 하면은 어떤 구조가 되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돔트리라는 형태로 돼요. 이 돔트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서 쓰면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얘는 HTML 페이지를 구조화해서 계층으로 표현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선 이제 낯이 익은 HTML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 뭐 아주 간단한 지금 HTML 코드죠. 여기 HTML 태그가 있고 그 밑에 하위에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또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가 있고 메타 태그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브라우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형태로 방금 위에 있던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HTML 밑에 헤드가 있고 헤드 밑에 타이틀이 있고 메타가 있고 바디 밑에 뭐 H1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 지금 나무 형태로 이렇게 되고, 이 형태가 이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쉽고 이해하기 쉬운, 네, 그런 형태로 되는 게 돔트리. 이게 바로 돔트리라고 합니다. 생긴 거를 알아봤고, 앞에는 사전 지식이었고,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말로 저희는 이제 크리티컬 렌더 패스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순서대로 쭉 보면은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이 네트워크가 이제 뭐 요청을 하는 거겠죠? 뭐 네이버 점 거기에 들어가면은 네이버 서버에서 HTML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렌더링 엔진이 도와줘서 돔 형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돔 형태로 바꾸고, 이제 돔 형태로 바꿨으면은 이 HTML 돔과, 그러니까 돔 트리와 시솜 트리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얘네 둘이 합쳐져서 렌더 트리라는 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짓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이라고 해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어, 이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크게 두 가지 그 단계로 나누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컨스트럭션 단계랑 이 오퍼레이션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컨스트럭션이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여기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렌더 트리가 있었죠. 그 렌더 트리까지 만드는 과정을 컨스트럭션 단계라고 해요.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아까 돔 트리와 시솜 트리를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HTML에 대한 거는 트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왼쪽에 그 시솜이라고 하는 거는 CSS도 이렇게 뭔가 트리 형태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렌더 트리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돔 트리랑 시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렌더 트리에 모두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 렌더 트리라는 거는 이 렌더링,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용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배제하고 합체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서 돔 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헤드 태그의 밑에 하위에 메타 태그, 링크 태그, 타이틀 태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 뷰포트에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헤드에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렌더 트리에 됐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헤드 태그가. 이런 것처럼 이 렌더 트리에는, 아, 페이지에 렌더링 될 수 있는 것들만 합쳐지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이게 조금 포인트였고, 그래서 그 단계, 렌더 트리까지 완성이 됐다면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오퍼레이션 단계에는 이 레이아웃 단계와 페인트 단계와 컴포짓 단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레이아웃이라는 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그 어떤 렌더 트리가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이제 화면상에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화면상에 어디에 위치할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단계가 레이아웃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어디에, 너는 어디에 가야 되고 이 크기 차지를 얼만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 단계가 레이아웃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가끔 이제 CSS를 짜다 보면은 꼭 픽셀 단위로 짜는 게 아니라 뭐 상대적인 값으로 짤 때가 있어요. 뭐 퍼센트나 아니면 EM이나 REM, 뭐 VW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단계에서는 픽셀 단위로 변환이 돼서 크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페인트 단계인데, 방금 위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디에 위치할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레이아웃 단계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화면상에 실제로 그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페인트, 말 그대로 이제 칠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자리가
이미지 태그였다면 이 이미지에 대한 거를 실제로 입혀주는 그런 단계가 페인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텍스트도 뭐 글 같은 거 써지는 것도 이 페인트 단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보통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레이어 레이어 단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여러 개의 레이어로 관리를 하면서 그림을 포토샵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없다고 치면은, 잠시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레이어를 왜 사용하냐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CSS에서 Z인덱스라는 속성값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화면상에 누구는 맨 앞에 오고, 누구는 중간에 오고, 누구는 맨 뒤에 와라. 약간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 위치에 표시될지. 그래서 이 같은 상에 있는 애들끼리 레이어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번호로 표시한 게, 쟤네 여기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은, 3번, 그러니까 인덱스 3을 줬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한 레이어로 묶어서 관리를 할게. 이런 거고, 밑에도 2번 애들끼리 묶고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레이어 단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하나의 레이어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의 어떤 크기가 바뀌거나 어디로 옮겨진다거나 했을 때, 이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어떤 태그만 바뀌었는데 다른 레이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레이어 단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레이어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레이어 부분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브라우저 엔진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레이어를 이 페인트 단계에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게, 꼭 Z인덱스 만 아니라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속성 값들은 어떤 레이어에 뭐 약간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그건 브라우저가, 아니 렌더링 엔진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어로 감싸주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근데 그 레이어로 감싸는 이유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컴포짓 단계가 있는데, 이 레이어, 이제 이 페인트 단계가 끝나면 컴포짓 단계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레이어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 레이어대로, 순서대로, 레이어에도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너가 맨 뒤네, 너부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올려주고 이 단계까지 하면 저희 화면에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정적인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동적인 페이지,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인해서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저 박스가 커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런 스타일들이 변경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지금 리플로우라는 거하고 리페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리플로우라는 건 그냥 레이아웃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 저희가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레이아웃 단계, 페인트 단계, 컴포짓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 레이아웃 단계를 다시 그리는 걸 리플로우라고 하고, 리페인트는 이 레이아웃 단계를 건너뛰고 페인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스타일이 변경이 됐을 때 저희가 성능 개선을 좀 하고 싶다면, 레이아웃 단계가 아니라 컴포짓 단계만 일어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컴포짓 단계만 일어날 수 없다면 페인트 단계까지만, 그리고 레이아웃이 다시 변경된다면 그건 좋지 않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희는 컴포짓 단계만 일어나게끔 해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안다면 성능을 개선을 좀 시켜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능 개선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그 CSS 속성마다, 뭐 예를 들어서 CSS 속성에 뭐 탑이라는 속성도 있고 오파시티라는 속성도 있고 막 등등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마다 그 속성이 어느 단계부터 일어나는지, 또는 업데이트가 됐을 때 어떤 단계부터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 사이트,
여기 지금 공유한 거에 CSS 속성값 비교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여기 있는데 이제 웹 렌더링 엔진마다 이 블링크 아까 렌진 이게 크롬이겠죠? 그리고 이게 게코가 파이어폭스였나?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보자면 그 전에 이 지금 보라색이 레이아웃 단계고 페인트가 초록색이고 그 진한 초록색이 컴포짓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내려가 보면 제가 예시를 들게. 네, 이렇게 어떤 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탑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CSS에서 일단 처음에 초기 렌더링이 될 때 레이아웃이 일어나고 페인트가 일어나고 컴포짓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적으로 버튼을 눌렀는데 탑이 50에서 40으로 바꿨다. 그럴 때 이제 업데이트 될 때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 될 때 상황인데 다시 레이아웃부터 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컴포짓 단계까지 한다는 거죠, 탑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근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트랜스폼에 퍼센트를 줘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폼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탑이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컴포짓 단계만 초기 단계에서도 컴포짓 단계만 일어나고 나중에 업데이트 뭐 트랜스폼을 뭐 이제 50%로 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45%막 버튼 눌렀을 때 바꾸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뭐냐 컴포짓 단계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 개선을 하는데 렌더링을 빠르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거를 좀 추가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플로우가 언제 일어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써 놓은 건데 제가 방금 한 얘기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CSS 속성 값에 따라서 이게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쓰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됩니다.